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 초저금리 운영자금, 재기자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래야지 버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희생을 당한 분들한테는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별희생이 아닌 분들, 즉 집합금지라든지 집합 제한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부수적인 그 주변의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여행업, 택시, 운수업, 집합 제한이나 금지 아니죠. 그렇지만 피해가 엄청나죠. 그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IMF 때 정말 파산이 많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빚쟁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파산, 면책, 개인회생 이런 제도들이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TF를 꾸려야 됩니다. 몇 개월 후면 닥칠 일이거든요.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 캠코,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회생법원. 이런 그 관계기관들이 총리님 산하에서 몇 개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방역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같이 모든 고통을 하셨던 국민들에게 그 위로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들 이렇게 5가지가 세트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리님, 총리 후보자님, 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5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한 100조 가까운 저희들이 일종의 채무를 더 국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의원님의 지적 아프게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를 대해서 단순히 재정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재정당국 그리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 피해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논의기구를 꾸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해서 예, 재정에서 솔직히 그분들이 지금 감당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떤 정도까지이고 또 국민들이 이 시기에 기대하는 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량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뭐. 예. 예.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재난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것은 그만 넘어가고 앞에 것만 하겠다. 이 시각이 뭐냐면 지금 기재부의 시각입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시각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과거에 쌓여있던 엄청난 빚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몰라라 하고 앞으로는 방역을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할게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여온 이 빚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행정명령은 국가가 했는데 손실은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명령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헌법에 분명히 저랬을 경우에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국민들이 부담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당국과 그냥 이렇게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한번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절절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하나 실어 보겠습니다. 카페 1년 만에 빚 1억.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저거 보면서 시큰하던데요. 이것은 앞으로 손실보상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빚입니다. 국가가 그 빚의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것을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국민들과 제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급 적용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 말 자체를 못 꺼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건 역시 무엇보다도 매일 국민들을 만나시는 국회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제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좀 논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하여튼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재원과 관련해서 혹시 기재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하실 때 어떤 보고를 하던가요? 검토한다고 한 적이 1월 달부터 계속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의원님 뭐 검토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제가 갑갑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총리님 나오시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언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갑갑한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에 관료들의 논리에 책상 물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부탁드리는데 현장에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데 대한 가장 구체적인 압력은 늘 국민들을 만나시는 의원님들이 그걸 어떤 기본 큰 방향과 틀을 잡아서 압박을 가하시면 어떻게 정부가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